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지난 시간까지 해서 상시훈련법 중에서 교당 내용 주의사항까지 대종사님 당대의 법설과 또는 그, 그런 초기 간행 초기 기록물들까지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정전에 있는 내용도 보시고 대종사님 당대의 기록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오늘은 자 이제 훈련법의 마무리죠. 에,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원문을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말하자면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여기서 이제 하여간 그 훈련법에는 이 두 가지 과제가 나와요. 동과 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동할 때, 정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막, 사막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자, 봅시다. 자,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 연구를 주체 삼아서, 그러니까 동정 중에서 정할 때고 사막 중에서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는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용어 중에 진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보험정의 개념도 나오고 수양 연구라는 사막 중에 수양 연구를 주체 삼는다는 개념도 나오고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도 나오고 이게 공부법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용어들 공부법 이런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과연 이 공부법에 맞는가? 근데 저희들이 공부법에 맞춰서 노력합니다. 이런 말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막 기존 전통 불교종에 나오는 거 막 그런 용어들 쓰면은 막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가 이 공부법에 맞춰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 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 공부 후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그리고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동이 나오죠, 이제. 동할 때 공부로서 작업주사, 사막 중에서 작업주사를 주체 삼아, 자, 이번에는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훈련법이 뭐예요?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말이죠. 서로 서로 되고, 바탕이 되어, 서로 도움이 되고, 이게 서로, 정기훈련법은 상시훈련의 바탕이 되고, 상시훈련법은 정기훈련법의 바탕이 된다, 이런 거죠. 바탕이 되어, 제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일부 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 여기도 길 나옵니다. 공부의 길, 공부법, 공부의 길. 자, 이런 용어를 우리가요, 교도님들에게도 정말 저희들이 입에 붙어야 돼요. 주례 설교 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뭐가 나오면 제세 출세의 공부인이 나왔죠. 또 공부인도 나왔죠, 여기에. 공부법, 공부인, 공부길. 이런 말을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써야 됩니다. 여기 제세 출세가 나왔어요. 뒤에 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제세 출세를 지금 우리가, 어, 제가 출가 막 이런 말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세 출세를 제세는 상시 훈련과 관계가 있고 출세는 정기 훈련과 관계가 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 관계를 가기 전에 여기서 두 훈련법이 서로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여기에 솔직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내용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정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현실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정기훈련법은 원불교에서 사문화됐다고 하는 것이 더 정직한 우리들의 자세일 겁니다. 실제로 사문화돼 있죠. 왜 그러냐? 현재 대종사님이 하셨던 정기훈련법의 양식에서 우리는 현재 많이 벗어나 있죠. 정기훈련이라고 하도 실제로는 1박 2일 뭐 교도님 이렇게 훈련원에 가서 뭐 한다든지 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기훈련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정기훈련법이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사문화됐다. 그러니까 문서에는 있는데 사문화가 그거죠. 문서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죠. 이런 그 출발점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뭔가, 그 방향을 잡아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 우리가 정기훈련을 지금, 지금 수준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교당량 주의사항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선기에는 성기에는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선언을 지금은 교당 따로 훈련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 보면 교당이 정기훈련 역할도 일정 부분 해줘야 돼요. 교당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기훈련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그리고 현대인 생활에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 교재 144쪽을 보면 이런 말을 붙여놨어요. 전문 공부를 1박 2일, 2박 3일 등 몇 차례를 연이어서 연중 30일 이상 정기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야 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예를 들어서 일주일, 15일 이렇게 하는 건 거의 현대인들이 불가능해요. 이것도 직접 뭡니까? 음, 온오프라인을 다 모든 걸 가동해서라도 이런 시스템들, 그래서 사실은 각자가 내 삶의 정기훈련 기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평생에 내가 그래도 훈련원에 가서 일생에 한두 차례는 좀 오랜 기간을 좀 정기훈련을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 목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우리가 전에 50일 기도를 좀 했어요. 우리 교당, 지금도 50일 기도 만년 교당도 있고 그러는데, 50일 기도에서 기도를 50일 적공이라고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 50일 적공, 그러니까 정기훈련 기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평상 일상생활을 해도 아침, 저녁을 중심으로 정기훈련 성격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각자가 됐던 교당의 목표가 됐던 30일 정도라도 정기훈련의 성격을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정기훈련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관계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진행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도 우리가 교무들이잖아요. 어, 전무 출신, 출가자 이렇게 말하면 출가자도 저희들도 지금 뭐 일주일 10일, 이번에 저희들도 이제 10일로 늘어나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기훈련 기간을 각자 좀 잡아가지고 이 주는 우리가 정기훈련 좀 해보자. 근데 정기훈련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지도인이 필요하다는 게 또 저희들의 숙제예요. 또 자체적으로 막 해도 지도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걸 통해서 지도인을 정해서 지도인에게 문답감정
회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진행하고. 어쨌든 하여간 지금의 정기훈련에 이 시대에 맞는 방식을 도모해서 사문화되지 않고 그 나름대로 뭔가를 진행하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정기훈련, 상시훈련 관계는 논할 수가 있다. 이게 먼저 좀 우리가 좀 아픈 소리지만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정기훈련, 상시훈련은 매년 한 사람이 매년 1년에 뭐 정기훈련을 얼마씩 가져야 된다. 이렇게 또 강박적으로 이해해서도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교수들은 평생에 살면서 어느 기간에 정기훈련을 열심히 한 것이 힘이 돼야지 매년 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 매년 얼마만큼 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 강박적으로 하면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때 열심히, 어느 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나 출가자들은 이걸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 같이 전무 출신자들은 좀 더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좀 늘려야 된다는 게 현실의 문제라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정기훈련 한다는 가정하에 요 말씀을 진행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정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동정을 얘기할 때 제가 12에 이렇게 직면하고 있냐? 그럴 땐 12에 직면해 있을 때는 동할 때고 12회를 조금 시비가 있어도 그걸 좀 내려놓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정할 때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이렇게 동정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도 이론상이 기반돼야 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본래 정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 근원하에서 동할 때는 동하면서도 동하는데 매이지 않고 정할 때는 정하면서도 정에도 매이지 않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공부다.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내려봅니다. 자,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동정 뭐 이런 공부를 하면은 또 굉장히 그 뭡니까 규범적인 시스템에 갇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론상 동, 동정에도 매이지 않으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동할 때 동하고 정할 때 정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반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해봅니다. 아까도 말할 때만 여기 제세 출세는요. 제세는 상시고 출세는 정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세 공부인은 정기훈련에 참여한 공부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제세 공부인은 상시훈련 중인 공부인이다.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정할 때는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는다. 동할 때는 작업지사를 주체 삼는다. 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주체 삼는다는 것은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이지 사막 중에서 그걸 중심으로 삼다는 것이지 취사를 만약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는다고 했을 때 취사를 안 한다. 취사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아서 사막 전체를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또 보면은 수양과 연구만 말에 오해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취사를 주체 삼는다는 말은 사실 이 말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양과 연구를 포섭, 그 수양과 연구를 하는 바탕을 삼아서 취사를 꽃피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취사를 주체 삼는다는 것은 수양과 연구도 취사가 잘 되도록 한다. 이렇게 이게 한국말 참 이해 잘해야 돼요. 한국말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이 이렇게 다 있는 것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게 한국말에서 이런 거죠. 그 정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고 상시훈련은 동할 때 공부다 하면은 또 이걸 오해를 삼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아침에도 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할 때를 위주로 하고 상시훈련할 때는 동할 때를 대세로 삼는다. 뭔가 이렇게 중심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지. 정기훈련 때도 동정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기훈련 때도 동정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 정기훈련 때는 정할 때를 중심, 핵심, 뭔가 이렇게 대세, 위주가 좋네요.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고, 상시훈련 때도 우리가 상시훈련 주의사항에도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동정으로 또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럼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를 주로 한다고 말하는 표현은 이게 동하는 것을 더 위주로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공부를 삼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 어려운 거죠. 동할 때를, 동할, 정기훈련은 정할 때 공부고 상시훈련을 동할 때 공부라 하지만 그 말의 뜻은 정할 때는 동이 없고 동할 때는 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할 때 공부에는 동이 없고 정할 때 공부에는 동이 없고 동할 때 공부에는 정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동정이 다 일 때 동할 때를 더 중심으로 삼고 또 저 때는 정할 때를 중심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뜻을 이해해라. 말로 하려니까 어렵네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언어 표현을 이렇게 보고 실제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침에 조용하니까 동할 때 상황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좀 이해해 주시라. 그러니까, 이 교재 186쪽에 보면, 대종사님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 관계를 회보 제13호 이공주 수필의 해제시 훈사에서 그 중에 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공부할 때가 언제예요? 상시훈련 할 때죠. 상시훈련 할 때는 실행 공부를 주체 삼아, 작업지사, 실행 공부를 주체 삼고,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연불 좌선이나 경전 연습 등 수양 연구 공부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대중사는 여기도 말할 때 보면, 동할 때 공부를 주체하지만 또 정할 때는 이렇게 공부도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문 입선할 때가 언제예요? 정기훈련할 때죠. 전문 입선할 때는 수양 연구를 주체 삼고 실행 공부 재료를 준비하게 되나니 제군들은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거든. 이제 선을 끝나서 이제 상시훈련 기간으로 나가면 모든 경계를 따라 육군을 동장할 때마다 실행 공부를 잘하여 그동안 정문 훈련받은 효과를 나타나는 동시에 알 수 없는 일과 부족한 점이 있거든 명령, 이게 잘 기억해 놨다가 다음 선에 와서 또 배워가기를 부탁합니다. 해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관계를 또 이렇게 법문으로 해주시고 우리 현재 대종경 수행법 62장에 이렇게 돼 있죠. 대종사 선언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이 해제식은 작은 선언에서 해제하는 것이니 큰 선언에서 다시 결제하는 작은 것을 해제하는 것이나 큰 선에서 다시 결제하는 것이니 만일 이 식을 오직 해제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아직 큰 공부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정기훈련의 해제가 상시훈련의 결제로 이어지고 상시훈련의 해제가
정기훈련의 결절인 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된다는 말을 이렇게 또 법설로 이렇게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 상시훈련의 어떤 그 경험, 우리의 공부가 정기훈련을 더 심화시키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상시훈련을 잘하는 것이 정기훈련을 심화시키는 내용이 돼야 되고, 정기훈련의 그 동력, 정기훈련 열심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시훈련을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나는 뭐라고 할까. 이게 연결고리가 잘 안 되면 대종사님 법하고는 잘 안 맞다. 자, 요 내용을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인데, 요 내용으로 쭉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이 좋은데, 우리의 훈련법은요, 상시 훈련의 성격이 기반돼서 된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의 정기 훈련은 상시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수양 연구를 특화해서 진행하는 훈련이다. 즉, 정기 훈련은 상시 훈련의 단절이 아니라 상시 훈련의 연장이며, 상시훈련은 정기훈련에서 체득된 수양 연구를 취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기훈련은 상시를 철저히 단절하는 시공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하면 정기훈련을 한다고 해서 상시를 철저히 단절하는 그런 시공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적절한 단절을 필요할 뿐이다. 적절한 단절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회가 휘몰아치는 경계를 단절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12회의 경계를 벗어난 시공간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기훈련은 상시훈련의 작업지사하는 감각과 문제의식을 이렇게 기반돼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점 중요하다 봅니다. 앙거와 정기훈련은 운영 방법의 차이가 있다. 앙거가 철저한 출세관이라면 정기훈련은 상시훈련의 적절한 차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차단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차단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걸릴 때 막 처음 해가지고 걸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건 통과되게끔 그물이 그런 차단이 필요하다.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은 단절이 아니라 서로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연동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 이 지점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의 정기훈련을 바라볼 때 너무 우리가 상시가 좀 너무 많이 노출된다 이런 고민 문제의식도 갖겠지만, 그것을 저는 어느 정도로 상시와 단절을 우리가 문화화 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서로의 수기가 필요하지, 상시의 단절은 더 큰 문제다. 우리에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응교육을 시행할 때 익산총부를 건설하고 백학명 스님이 초빙돼서 그 화두선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대종사님 제자들이 벌써부터 11과목의 체제로, 그리고 철저한 단절, 안거의 형식이 아니라 좀 그런 걸 백강원 스님 느끼시면서 시간보다 일찍 가셨다라는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런 것에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는데 정기훈련 11과목과 상시훈련법인 상시훈련 주의사항과 교당정지 주의사항의 관계를 연결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상시운영 주의사항 상이라고 약칭했고, 교당 내용 주의사항은 교내로 약칭을 했어요. 보면은, 자, 연불, 정기훈련법에 연불 있죠, 연불. 연불은 상시훈련법에 상시운영 주의사항 5조에 나오죠. 제가 왜 이 관계성을 말하냐면은, 아까 그 적절한 단절, 적절한 차단이 필요하지, 상시훈련을 절대적으로 정기훈련이란 성격이 상시훈련을 절대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는 연동관계, 연동돼 있다는 성격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훈련법의 연불 나오죠. 11과목 연불은 상시운영주의사항 5조에 관계돼 있죠. 이게 좌선 상시운영주의사항 5조 관계돼 있죠. 경정 상시운영주의사항 3조와 관계 있죠. 관계 있죠. 3조하고. 강연? 강연의 형식으로는 교당내양 지휘장 2조, 감각감상을 발표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강연과 관련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다. 강연도. 또는 예외, 교당내양 주의사항 5조죠. 예외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회화도 교당내양 주의사항 1조, 2조하고 관계가 있어요. 1조도 문답하는 것도 회화 내용이 되고, 감각감상 된 바를 보고, 제출해서, 이 내용도, 사실은 초기 교단에서 회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앞에 나와서, 축비각 하면은, 이렇게, 예, 발표를 하면은, 앞에 계시는 대종사님이야, 그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도 해주고, 되질문도 하고, 이런 식의, 그, 됐어요. 그래서 교당향시장 1조, 2조 연관이 아주 깊고, 의도 상시용주의상 4조 또는 교당내용시장 3조, 의심된 바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 같고, 연관이 있고, 성리, 성리도, 상시용주의상, 4조하고도 관계가 있고, 교당량 주의상 3조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겠죠. 근데 이건 뭐 아주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연관은 있다. 정기일기, 교당량 주의상 2, 3조. 감각된 바를 제출하려면 정기일기에 감각감상도 써야 되고, 심신작용 처리권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관계가 있고, 상시일기, 상시형주의상 6조. 모든 일을 다 처리한 데는 이렇게 쭉 반조해보는 이 6조와 관계 있고, 상시응용주의상 전체, 이건 다 관계 있지만 특히 상시응용주의상 1조하고 관련이 깊고, 조행은 저는 상시응용주의상 6조, 교당내용상 6조와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것은 이것은 따로 제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살펴보면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하나로 통해 있는 둘이 아닌 관계라는 것이 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서대한 대종사 10상 중에서 신용전법상이 있는데요. 이 신용전법상은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의 과정이요. 시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걸. 그래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관계를 이게 거칠게 이게 도표화시켰지만, 도표화를 하는 것은 이게 참 거친 표현이에요. 도표화 이거 자주 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딱 맞는 것이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입체적인 것이라, 이렇게 이차원적으로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입체상에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형식화 하려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을,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식 훈련을 열심히 잘하면 이게 정기훈련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정기훈련에서 했던 것은 상시훈련법과 밀접하게 관계 있다는 것을 도표화해 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종사님 말씀도 한번 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읽은 것 내용 중에 법서 중에 해제시 훈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공주 수필해서 여기 내용이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제18회 총구 하산 해제식 훈사 법설로서 정기훈련 이후 상시훈련에 매진하여 상시훈련을 하던 중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입선하여 정기훈련에 적공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즉 제가 공부를 할 때인 상시훈련은 실행 공부를 주체 삼고 한가한 시간에는 연불좌선이나 경전 연습 등 수양 연구 공부를 하라는 것이며 전문 입성 공부인 정기 훈련할 때에는 수양 연구를 주체 삼아 실행 공부 재료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기 훈련을 마친 후 세상에 나아가던 모든 경기에 따라 육군을 동작할 때마다 실행 공부를 잘하여 전문 훈련 받은 효과를 나타내며 상시 훈련 중 알지 못한 일과 부족한 점이 있거든 명념에 두었다가 다음 선에 또 와서 배워가기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정기훈련 기간은 상시 기간 동안의 분주하고 잡다한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정기훈련 11과목으로 쌓였던 피로를 풀고 원기를 재충전하는 휴식의 성격도 있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걸 쭉 읽어보고 싶은데 고민이 있네요.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제 차 또 나오도 읽어볼게요. 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익산교당 무조건 익산 총구예요. 익산교당. 여러 번 말했으니까 이제 알 거예요. 익산교당에서 해제식을 거행한 바 그때 대종사님이죠. 법좌에 출석하시사 말씀하여 가라사대 입선 중 3개월 동안에 날마다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을 또 다시 하리요. 그러나 이 해제날에 특별히 하여 줄 말이 또한 따로 있나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3개월 동안에 안거 생활하였다는 일과 오늘부터 해제하면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번거한 생활을 할 때 행할 일을 말하여 주려 하노니 제구는 이 나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각걸 명심하였다가 그대로 실행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입성 공부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겠거니와 혹자는 고생스럽다고도 할 것이 혹자는 부자유하다고도 할 것이며 왜 그러냐 하면 아무 방향과 질서 없이 자행자제하던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규칙적으로 하라 하며 매일 8시간씩 공부 과정을 엄숙히 하고 사처 출입과 서신 내왕에도 자 여기 중요하죠. 매일 공부가 보니까 8시간 정도 한 거예요. 8시간. 공부를 시키고 다른 데 출입을 못하게 막고 서신 내왕도 그 여기 뒤에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구속을 주는 편이나 이렇게 나오죠. 이런 편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구속을 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듯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공부에 취미 있고 안심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실로 재미스러운 생활이며 편안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과거 절집도 삼하동선 이게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입성 공부하는 것을 가리켜 안거 생활이라 하였나니 그것을 어찌하여 안거 생활이라 하느냐 하면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요? 사람이 세상에 나서 인간 생활을 하기로 말하면 산업공상의 생활 직업을 안 가질 수 없고 직장을 가진다는 거죠. 그 직업을 가져 행하자면 천만 가지로 충생, 첩출 여러 가지를 겁쳐서 막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요. 그 이외에 국민된 의무와 책임도 있을 것이요. 부모나 자녀된 의무와 책임도 있을 것이요. 혹은 호주나 주부된 의무와 책임도 있을 것이니 그 수다한 도리를 다 지키자면 실로 일이 많을 것이요. 만일 잘못 지키고 보면 시비와 치욕이 면치 못할 것이며 불시뿐만 아니라 부모 처지에 있어서도 자녀로 해서 자녀 때문에 심장 상할 일도 있고 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내 처지에 있어서도 남편으로 해서 속상할 일이 있을 것이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은 친구, 피부치죠. 가까운 사이죠. 친구로 인하여 혹은 독립 사람으로 인하여 심사 틀리는 일이 허다할 것이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괴로운 일을 다 관두고 아무 일도 없이 한가한 곳에 와서
3시에, 새때 해다 주는 밥이나 먹고 넓고 시원한 방에 앉아서 한담 냉설로 벽돌림 이야기나, 이 벽돌림 이야기가 이게 어떤 거지? 벽돌림 이야기나 하고 모르는 것은 교무가 있어 가르쳐 주며 기타에도 모든 일을 이곳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가르쳐서 걱정할, 그르쳐서 걱정할 일도 없고 그 누가 시비할 일도 없으니 이 과연 편안한 생활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 들은즉 돈 많고 호화스러운 서양 사람들은 극한을 당하면 온화한 지방을 택하여 피한을 가고 극설을 당하면 수석 좋은 서늘한 곳을 택하여 피설을 간다 하니 우리 집의 삼하 삼동 입선 공부하는 것이 마치 극한 극서시에 피한 피서하는 것과 흡사하다 하노라. 이게 서양 사람들이 어디 뭐 피서도 가고 피안도 간다는 것도 이때도 알고 계시는 거죠. 생각해보라. 이런 게 참 표현이 좋습니다. 인간 세상에 살 때 면할 수 없는 모든 담책을 다 떼어버리고 매년 삼하삼동에는 유일한 안락자인 선원에 와서 모든 동지끼리 동거동락하며 좌선을 한다, 연구를 한다, 경제를 배운다, 한문을 배운다, 회화를 한다, 강해를 한다, 또는 법사의 본문을 듣는다. 이와 같이 어느 방면으로든지 인도상의 요긴한 법을 배우는 한편에 사이사이 자유로이 쉬며 몸이 아프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간사가 있어 약을 지어다 준다, 심부름을 하여 준다 하니 이것이 안거 생활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사실은 만석군 부자도 이렇게 한가한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요. 국왕 재상도 이와 같이 신선한 생활은 하지 못할 것이니 제군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정기훈련에 가면 이 본문을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냐, 낙 있는 신선 생활을 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군으로 말하면 입선 중 석 달 동안에는 전문적으로 정신을 수양하여 시끄럽고 번가한 정신을 온전히 모으는 법과 일과이치를 연구하여 아는 법 등을 공부하였으니 오늘 해제하고 세상에 나가거든 그동안에 단련하여 얻은 수양력과 일이나 이치간에 알게 된 것, 이게 연구력이죠. 그대로 실천 궁행하여 공부에 보람있기를 바라노라.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대개 제가 공부할 때는 실행 공부를 주체 삼아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연불좌선이나 경전 연습 등 수양 연구 공부를 하는 것이요. 전문 입선을 할 때는 수양 연구를 주체 삼아 실행 공부 재료를 준비하게 되나니 이게 우리 현재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또 달리 설명해 준 거잖아요. 제군은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거든 모든 경계를 따라 육군을 동작할 때 실행 공부를 잘하여 그동안 전문 훈련받은 효과를 나타낸 동시에 알 수 없는 일과 부족한 점이 있거든 명심하였다가 다음 선에 와서 배워가기를 부탁하노라 하시더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읽어볼, 특히 정기훈련 갈 때 요 안거 생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 입선 후 효력이 나오는데 중간에 한번 생략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입선 효력이. 자, 우리 입선도 전문훈련 받는 거죠. 정기훈련 들어가면. 이와 같이 우리 집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배우고 주장하는 바는 사은사요 삼학팔조, 삼강령 팔조목. 대임사 당대 때 다 삼강령 팔조목이죠. 이렇게 불렀잖아요. 정전 때 삼학팔조로 바뀐 거잖아요. 솔성여론과 계문 등이니 우리도 저 복잡한 진세를 여의고 이러한 청정법계에 와서 이상의 모든 법을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금년도 익히고 내년도 익히고 하여 영원히 놓지만 아니하고 여러 해만 지내고 보면 자연 법의 습관이 들 것은 사실이다. 이와 반면에 저 세상 오욕 습관은 부지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저 세상 오욕의 전 습관은 없어지고 사은사회와 삼강령 팔조목과 솔성여론과 계문 등의 좋은 법으로 새 습관이 들었으니 이것이 우리가 입선한 결과 습관이 변경된 것이요. 또한 회화 강의를 한다, 법서를 듣는다, 경전을 연습한다 함에 따라 전에 모르던 것을 많이 알았으니 이것이 역시 우리가 입선한 결과가 아닌가. 그럼 입선의 내용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입선에서 뭘 하냐? 사은사요, 삼학, 팔조 또는 솔성여론, 계문 이것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입선에서 우리가 사은사요, 삼학, 팔조를 놓쳐버리면 그걸 놓치면 우리가 본론을 놓친다는 것이 됩니다. 뒤에 부분만 읽게요. 그러나 제가 하면서도 능히 공부할 수 있는 제가 응용주의법과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 이게 지금은
상식령 주의사항과 교당령 주의사항이라고 그 이름이 바뀌었죠. 매월 3예외 보는 법이 있으니 지금은 이제 사주법회죠. 그때는 10일씩이니까 3예외죠. 이 몇 가지 법만 가지고도 간단없이 오랜만 하고 보면 성공 못할 이치가 없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입선 효력에서 이게, 이게 서대원 선생님 수필한 거죠. 회보 제1호에 있으니까 1933년 8월에 기록된 건데 이걸 소태사는 입선 공부를 습관 변경에 비유하여 그 효력을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외국말을 공부하는데 이게 완전히 외국말이 습관이 돼야 하잖아요. 그 외국 풍물을 익히는 것에 비유를 해요. 갖고, 만약 조선 사람이 일본 풍습을 익히려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그 예화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훈련, 우리가 입선에서 하는 공부가 뭐냐 하면은 사은사유 사막 8조 공부지 그 이상 이하의 공부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하여간 속단하게 막 살펴봤는데 정규훈련, 상시훈련 관계도 결국은 이 동정의 그 이제 12회가 밀접하냐 밀접하지 않냐 이런 관계 속에서 사막 수양 연구를 주체 삼아서 하냐 작업지사를 주체 삼아서 하냐 이걸로 돼 있고 이걸 넓게 보면은 사은사요 사막팔조 공부법이 우리의 훈련법의 내용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드니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